예, 4월 20일 그 1차 시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삼성전자에서 만든 수화 번역 도우미를 통해서 그 수지 한국어 문장 또는 이제 한국어 단어의 수화 단어를 대응시켜서 한국어 기반으로 수화 문장, 그러니까 손을 움직여서 표현한 이제 문장의 예들을 살펴봤는데, 이 예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100% 어, 한국 수화가 아니라, 또는 이제 사인 랭귀지라고 하는 이제 수화가 아니라 이제 수지 한국어 문장이었죠. 그러니까 손을 이용해서 표현한 한국어 문장이고, 한국어 기반으로 이제 수화 단어는 차용을 했지만, 그리고 그 수화 단어도 이제 생산적 수어가 아니라 고정된 어휘를 사용을 해서 이제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를 대응시켜서 표현한 수지 한국어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그 한국 수화를 가리키는 뭐 다양한 장면에서 이 한국 수화를 가리켜야 되는데, 한국 수화 어휘도 그렇고 뭐 문장도 그렇고 뭐 이름은 다양하게 뭐 사용을 하지만, 수화든 수어든 뭐 한국어 대응수화, 청인식 수화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상은 이제 그 수지 한국어 어휘 또는 이제 수지 한국어 문장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국 수어 교원으로 그 한국 수화 어휘를 가리킬 때 뭐 문장을 뭐 활용을 많이 또 해야 되니까 그 한국 수어 문법도 잘 알고 적용해야 되겠지만, 이제 어휘를 가리킬 때도 한국 수어 어휘의 이제 어떤 특성, 또는 한국 수어 어휘 표현에 반영된 한국 수어의 특성이나 수어 문법의 특성을 이제 이해하고 한국 수어 어휘를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근데 한국 수어 어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수지 한국어 SK 그 어휘를 가리킨다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그 지금 여기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어,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제 소위 수화 교육 수업 장면에서 보면, 첫 번째가 그러니까 분명히 그 한국어 어휘나 한국어를 가리킬 때는 한국어 그 문법을 염두에 두고 어휘 지도를 하는데, 이 수지 한국어의 특징은 따로 수학 문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잘 모르죠. 그러니까 수학 문법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으시고 따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냥 한국어 문법에 따라서 수학 어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따로 수학 문법은 이제 존재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따로 수학 문법에 근거해서 어휘 지도를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예 수학 문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수지 한국어에서는. 그 다음에 따라서 예 이제 수화 단어만 가리키는데, 그 의미나 기능, 사용법을 어 이제 한국 수화 어휘를 사용하듯이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한국어 이제 그 수화 단어에 대응되는 한국어 단어의 뜻과 기능에 따라서 가리키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화 단어를 한국어 단어 사용하듯이 하는 거죠.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어순을 되게 엄격하게 지키는데, 그 어순은 한국어 문장 어순을 그대로 따릅니다. 심지어 그렇게 한국어 어순을 따르게 되면 주어도 바뀌고 목적어도 바뀌고, 이렇게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를 알 수 없는 이제 불완전한 문장이나 잘못된 문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문장의 어순을 아주 엄격하게 따릅니다. 철두철미하게 따릅니다. 그 다음에 뭐 조사나 어미는 따로 없는데도
어, 몇 가지 특히 이제 시제를 나타낸 어미라든지 한국어의 형태소는 또 그 수어 단어로 대응을 시켜서 문법 정보를 전달한다고 우기는데 이게 수지 한국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한국어 단어에 대응되는 수화 단어를 모르면 뭐 지화로 쓰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한국 수화의 어떤 열등함, 어, 수준 낮음 이런 걸 이제 언급을 하죠. 한국 수화는 이제 어휘가 단어가 너무 적다. 그래서 한국어처럼 많은 개념과 뭐 사물과 사건을 전달할 수가 없고 표현할 수 없다. 뭐 한국 수화는 한국어보다 굉장히 이제 열등하고 낮은 수준의 언어고 심지어는 언어라고 보지 인정을 안 하죠. 이게 무슨 언어냐라고 하면서 이제 비하를 하죠. 그리고 역시 이제 청각장애인들이 또는 농인들이 청인처럼 한국어를 특히 음성 언어를 유능하게 잘 사용해야 된다. 그 이유가 이제 이 단어 가지고 많이 이제 그 근거를 드십니다. 이제 한국어 단어는 뭐 51만 개, 북한 어휘까지 하면은 64만 개 뭐 이렇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수화는 뭐 2만 개 조금 넘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사실 그러니까 뭐 일본 수화라든지 일본 수화는 좀 덜한데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거기도 한국 상황도 한국 수어보다는 수지 한국어가 한국 수화로 둔갑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장면에서 권력을 이제 갖고 있는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본도 좀 비슷합니다. 그 이제 일본 수화보다는 수지 일본어가 이제 일본 농인들하고 통역사들 사이에서 다수를 점유하고 있어가지고 또 우리가 물론 일본 상황 그러니까 일본 수화라든지 일본 통역 상황을 이제 많이 갖다 베끼고 그거를 샘플로 가져와서 이제 수화 통역사 시험을 이제 출제하고 시행을 하고 수화 통역사 뭐 운영 같은 거를 이제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어쨌든 수화 연구나 뭐 이제 통역 면에서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이나 독일, 영국, 뭐 호주 이런 데 보면은 재밌는 게 그 미국 수화 사전이나 독일 수화 사전, 영국 수화 사전, 호주 수화 사전에는 보통 수화 단어 수가 5천 개가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 그 1980년서부터 이렇게 꾸준히 수화 연구를 하고 사전을 만들어 온 나라에서도 그 각 나라별로 수화 단어 수가 보통 한 3, 4천 개 정도 많아도 5천 개가 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수화 사전에 지금 국립국어원 한국 수화 사전에 이제 수화 단어가 한 2만 6천 개 정도 탑재가 돼 있는데 외국의 이제 수화 언어학자들이 굉장히 놀라요. 왜 이렇게 한국 농인들은 그러니까 어휘화된 수화 어휘 그러니까 사전에 수록될 정도로 이렇게 어떤 농인들이 수화로 대화하고 수화로 의사소통할 때 어휘화된 경우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다른 나라는 5천 개가 넘지 않는데 그 이런 음성 언어처럼 그 어떤 개념이나 뭐 사물, 뭐 사건, 느낌을 표현을 할 때 이걸 하나의 그러니까 어휘화돼서 어휘를 통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왜 이렇게 많으냐? 2만 6천 개나 되냐? 정말이냐? 그렇게 많으냐라고 이제 의문을 갖고 신기할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실제 한국 농인들이 사용하는 어휘 수가 2만 6천 개나 되면은 전 세계적인 이제 전 세계 수화 중에 제일 어휘 수가 많은 언어가 될 겁니다. 한국 수어가. 근데 실상 사실은 그 2만 6천 개 중에도 사실은 이제 막 전문가들이 모여서 막 인벤션 했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새로 만들어낸 단어들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한 뭐 1, 2만 개, 많으면 한 2만 개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도 실상은 한 5천 개가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수와 어휘로 존재하는 경우는, 그리고 나머지 사실은 정말 2만 6천 개 중에 2만 개는 물론 세부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그냥 SK식으로 한국어 단어에 대응하는 수화 단어가 따로 없을 때 그거를 이제 농인이든 청인이든 농인 전문가, 수화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이제 창조를 한 거죠. 이제 본인이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벤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 만든 경우들이 2만 개 정도 된다고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뭐 개수들은 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특히 그 국립국어원 한국수화 사전 중에 단일어로 보통, 그리고 뭐 13개 시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다양한 지역의 농인들, 뭐 전 지역의 농인들은 아니더라도 다수의 지역에서 이미 그 어휘를 이제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고 뭐 이런 경우는 모르겠는데, 정말 13개 시도에서 몇몇 그 농인분들 빼놓고는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거나 모르는 그런 단어들, 그리고 막 세네 개의 수화 단어를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합성어들, 이런 거는 예, 그냥 인벤션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 언어 사용자들이 실제로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해하고 표현할 수가 있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수록한 게 아니라, 한국어 단어에 이제 해당되는 수화 단어가 없다 보니까 그 만든 거죠. 전문가들이 이 수화는 이렇게 쓰자라고 이제 규정을 한 거죠. 그래놓고 이렇게 쓰세요라고 농인한테 강요를 한 거지, 실제 농인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어서 수록한 어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수지 한국어 사용자들이 한국어를 기준으로, 한국어 어휘를 기준으로 그 수화 단어를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수화 문장을 산출하다 보니까 생긴 그 잘못된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 단어에 반드시 수화 단어 하나가 존재해야 된다. 또 여러 개 존재하면 안 돼요. 여러 개 존재하면 또 표준 수화 만들어서 수화 그 어휘를 또 통일해야 된다고 또 난리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수지 한국어 사용자들은 특히 이제 교사나 뭐 사회복지사분들, 현실적으로 통역사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어 단어에 대응하는 수화 단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시죠. 이거는 한국어 중심 사고고, 청인 중심에서 이제 한국어 사용자 입장에서 편하라고, 이제 청인 입장에서 내가 편하니까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담긴 신념이지, 실제로 언어학적으로나 실제 농인들의 수화 사용 실제 사용과 관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음성 언어 같은 경우도 꼭 그렇게 일치하지 않거든요. 뭐 영어 단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어,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 단어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어 단어에 대응하는 영어 단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 살아온 지역이나 삶이나 역사, 학문 분야마다 다른 거죠. 뭐 그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가 존재해야 되는데 51만 개와 2만 개의 차이는 너무나 크고, 그래서 수화가 열등한 거고, 수화를 배우고 사용해서는 똑똑해질 수 없고, 뭐 한국어로 된 책이라든지 한국어로 그 주고받는 대화를 다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그 신념은 조금 하루빨리 시정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수지 한국어 사용자들이 수지 한국어를 수화라고, 한국 수화로 이거를 오해하거나 착각을 하고 있어 생긴 잘못된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수화는 이제 한국어도 그렇지만 영어처럼, 그러니까 아주 많은 개념들이나 뭐 사물, 사건, 느낌을 다 어휘화해가지고 그 어휘화된 하나의 단어나 뭐 그죠? 합성어를 가지고
개념을 표현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휘화를 잘 안 합니다. 그는 한국 수화뿐만 아니라 미국 수화도 그렇고 영국 수화, 독일 수화도 그렇고 되게 시각 언어들의 특성인데 그 여러 가지 개념, 사물, 뭐 사건 이런 거를 하나의 뭐 그런 단어 또는 뭐 그런 약간 그 단어로 어휘화해서 표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 이제 수화 언어학자들 표현에 의하면 이제 그 어휘화 시켜서 하나의 어휘로 그거를 그냥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수화 문법을 통해서 표현을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각 언어다 보니까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생산적 수화라든지 동시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화 문법을 통해서 한국어에서는 그걸 이제 하나의 어휘로 사물이나 개념, 사건을 표현한다 그러면 수화에서는 그거를 수화 문법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어휘화 시켜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한국 수화 어휘가 많지 않은 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너무 그거는 이제 그 다른 나라 수화와 일맥상통하고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 수화도 그 사전 기준으로 했을 때 어휘화된 경우가 5천 개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수화 어휘도 뭐 다른 나라 수준으로 한 5천 개 남짓에서 아마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을 어휘화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오히려 26,000개의 그 국립국어원 한국수화 사전은 굉장히 창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는 어휘를 모은 것도 아니고 그거를 이제 국어 사전에 수록돼 있는 그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수화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용하지도 않는 그 어휘를 만들어서 이제 수록했다는 게 창피한 거지. 한국어 어휘 수에 비해서 한국어 수화 단어 수가 뭐 턱없이 적다 이거는 이제 그 언어의 차이고 언어 특성의 차이지 절대로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휘 수가 많지 않은 게 시각 언어의 장점이고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통 어휘 교육을 할 때 한국어에서도 물론 이제 명사, 동사 이런 뭐 다양한 품사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한국어에서는 이제 뭐 명사, 동사, 특히 동사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서양 언어에 비해서. 그 이제 서양 언어들은 이제 문화권 자체가 이제 그 이제 소유 중심의 사고를 하고 동양 문화권에서는 관계 중심의 사고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음, 그래서 그 언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 중심의 사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명사 중심의 그 언어가 많이 발달해 있고 어린아이들도 명사를 먼저 습득을 합니다. 근데 동양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계 중심의 사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동사 습득이 빠르고 동사를 좀 더 많이 쓰는 거죠. 그거를 다룬 책이 있어요. 그 되게 재밌는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이냐면 그 책이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생각의 지도라고 하는 책에 이 저자께서 잘 소개를 하고 계세요. 이 챕터가 몇 챕터인지 모르겠는데 이 책인데 아마 도서관에도 있으실 거예요.
리처드 니스펫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고, 동양과 서양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다른가를 아주 이 문화 심리학자신데 그 다양한 뭐 실험이라든 조사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게 EBS에서도 방영이 됐는데 한번 이런 거죠. 그 어떤 거냐면 한번 보시면 좀 기네요. 한번 좀 볼까요? 네. 진짜 많이 먹어.